체크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웹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두 분이 중요하게 보신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나란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고 오셨어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이 단기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장 우리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주말부터 지금 오늘 아침까지 해서 러시아가 이제 침공에 임박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러시아가 공격할 준비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에 이제 러시아 주력군 775% 이상의 이제 집결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제든지 침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긴장감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이제 시장형도 마찬가지로 이 긴장감이 올라오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전에 이와 같은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할 당시에 이제 14년에 이와 비슷한 상태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도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현재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지금 이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나 이 유가라는 이런 이제 에너지 가격을 쥐고 흔들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급망과 이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전쟁이 나든 나지 않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도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조금은 힘들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긴장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 부분이 반영이 되는 그 정도가 선반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정도, 뭐 어느 정도로 시장에 반영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한 어느 정도 기간 정도 우리가 더 영향권 내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지금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는 근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일전의 사례와 비슷하게 보자면 크림반도 이제 사태 당시에도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난 뒤 약 2주 정도 뒤에 결과적으로 뭐 협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 결과적으로 반영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계속해서 뭐 마크롱,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인데 이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이 계속해서 푸틴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제 뭐 휴전을 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과적으로는 대화에 대한 시도는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 전쟁을 이제 이 전쟁까지는 가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전쟁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감이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안도감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오래된 기간까지는 이제 끌고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은 불가피하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지정학적 리스크 뒤에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현재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죠. 지금 하지만 현재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긴축도 지금 새로운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악재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해소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전저점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물론 살짝 전저점 깰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차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뭐 데드 크로스가 났다, 뭐 지금 완전 역배열 구간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어떤 뭐 리스크 더 추가적으로 감수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차트는 결국에는 저는 후행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저번에 전저점 살짝 깰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쌍바닥을 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쌍바닥이 좀 이탈이 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뭐 다시 뭐 역헤든 숄더 패턴도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더 우호적으로 저는 보는 분위기인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지금 1월 초서부터 지금 하락을 했지만은 국내 증시는
그 작년 말서부터 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좀 먼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저는 국내 증시가 먼저 좀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지금 여진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는 저도 뭐 동의는 하지만은 추가적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좀 돌려놓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런 리스크가 지금 확대돼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는 역으로 적극적으로 좀 매수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IT 섹터, 그다음 특히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저희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화학 섹터도 뭐 최근에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앵커님 안 나오셨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도 한번 이제 쌍바닥 패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업종 차트를 보면은 쌍바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파이프라인 쪽에 어떤 기대를 갖고 그런 쪽보다는 실적에 좀 나오는 CMO 쪽이 차라리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원주 전문가는 이제는 슬슬 사봐도 되지 않을까. 전쟁과 관련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매도 공세를 펼치다가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외국인 수급을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에서 한 2,4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냈더라고요. 금액으로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은 외국인의 스탠스가 이제는 좀 매수로 바뀌는 것일까 수급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영을 전문가님이 준비하셨죠? 네,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 시장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였던 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우위를 나타내긴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번 주부터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와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뭐 글로벌적인 또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국채 금리나 이제 에너지 가격 추이도 이제 FOMC 의사록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이란 핵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세가 나와줬죠. 그리고 이제 뭐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0.5%좀 급진적인 인상 가능성보다는 0.25% 정도 점진적인 인상이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쏠리는 그런 이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제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마스크를 이제 쓰는 거를 이제 모두 폐지를 한 상태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이제 주요 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계속해서 이 아시아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좀 아시아에 좀 늦게 들어왔죠. 때문에 아시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모두 조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현재 저희 우리 시장을 이제 좀 괴롭혔던 이런 악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완화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은 충분히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다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좀 반등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서 뭐 당장 미국도 기술주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기술주들과 그다음에 리오프닝 주들이 함께 상승이 나와줬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주들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받쳐주는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이 좋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흘러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외국인이 이제 저번 주에 이어졌던 매수 흐름을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어가 준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매수를 고려할 만한 그러한 종목군들은 충분히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들여다봐 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섹터 가운데서 화학 업종,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화학을 포함한 이런 소재 산업재 섹터가 강했습니다. 롯데케미컬이나 대한유화도 한 5% 안팎으로 올랐고요. 해운 쪽 HMM도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그 중에서 화학 섹터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이쪽은 좀 더 연속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의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 공장 가동률 하락과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급등하면서 원재료 부담이 커졌지만은 주가는 이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현재는 이제 동계 올림픽 종료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멈췄던 중국 제조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시장 회복이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좀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지준율을 계속적으로 좀 인하를 하면서 지금 그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중에 지금 대출 1월 달 같은 게 대출 증가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역시 대출이 늘리면 역시 시중에 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경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이 또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은 경제 성장에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이 그동안의 정책이 굉장히 강화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 인구 이동이 크게 제한이 되면서 화학 제품 수요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국내 화학업체들은 결국엔 중국 수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데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화학시장 업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상승 사이클은 아니지만은 단기적인 회복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지금 현재 구간은 단기적인 매수 모멘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대한유화 등 NCC 계열도 괜찮고 그다음에 금호석유, 뭐 효성화 이런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또 분위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해주시네요. 중국 쪽에서 또 인구 이동이 다시금 활발해지면 수요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럼 두 분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최현주 전문가가 HFR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김영일 전문가님. 네, 오늘의 공략주는 한신기계로 이제 선정을 해봤고요.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이제 한신기계는 원전 관련주 중 하나로 꼽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글로벌적인 트렌드는 그야말로 친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전 세계가 이 탄소 감축과 친환경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EU에서 그린 텍소노미 이제 친환경의 범주에 들어가는 산업군에 원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친환경 산업 분야로 더더욱 투자를 확대시킬 거다라고 이제 의견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탈원전이 이제 기본 정책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열려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최근에 이제 한수원에서 이 이집트의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 사업을 따내면서 단독 협상자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전의 건설에 우리 국내 건설사가 이제 시공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원전 기자재 공급사 또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신에게는 이 원전에 들어가는 이 컴프레셔 원천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기존 원전 사업을 수차례 납품을 진행한 이런 이력이 있는 기업이죠. 한수원은 이번에 이제 이집트뿐만 아니라 체코나 이제 폴란드 같은 해외 원전 사업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이제 노력 중에 있고요. 한신기계는 이러한 이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이 원전 시장의 확대 속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죠. 이제 대선 이슈가 3월 9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시장이 긴축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이제 악재들이 조금 산재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크나큰 시장을 이끌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사실 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외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이제 이슈가 바로 대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이 나와줄 거고요. 양 후보군이 지금 이제 감원전,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발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뉘고는 있으나 이제 감원전을 주장하는 이 후보 측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수출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양 후보 모두 이 원전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한신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이 1도 되지 않는 아주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서 이제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오늘의 공략주로 이제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1차 목표가는 4,200원 수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000원 수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2,950원으로 이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까지 또 여유 있게 봐주셨네요. 다음으로는 HFR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 종목 골라주신 이유는요? 네.
HFR은 5G 통신 장비 업체죠. 지금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됐지만은 3분기 실적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27억으로 영업이익률이 22%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고마진 북미향 제품의 공급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지금 올해 이제 버라이즌 향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추가 고객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잠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36,000원 정도가 이제 고점으로 이제 뭐 작년에 이제 고점 찍고 좀 내려와서 있는데 지금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지금 하방이 좀 지지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갖고 나왔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3,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입니다. 원전대 5G.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해서 추천주 포인트 알아봤습니다.